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OECD 디지털세와 세금전쟁 해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것은 이제까지 그냥 통상적인 논리와 달리 제가 이제 법률가이다 보니까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의 강의에서 이렇게 들어보시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인데, 사실 사회과학은 특히 법률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법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리는 또 합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이번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먼저 서원, 뱁스와 디지털세 논의의 발단, 그리고 과세 문제점이 뭔지를 살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정사업장 규정이 문제가 돼서 현재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정사업장 규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과세상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 쉬운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ECD의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접근법, 이것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OECD가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OECD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당초 뱁스 프로젝트 목적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 대상 사업, 우리 한국계 기업들이 잘못하면 여기에 모두 관련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세권이 크게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OECD 디지털세 논의. 사실 뭐 여러분이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구글 세리머니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오랫동안 OECD에서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논의와 관계없이 별도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나라가 현재 증가하고 있죠.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영국도 있고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스페인이 있는데요. 이들 나라들은 만약에 OECD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IT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 기존의 방식하고는 조금 더 다른, 기존의 TP룰하고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들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국가의 과세권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방식은 뭐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 예를 들어서 1%, 3%, 5% 이런 식으로 택서블 인컴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사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OECD 입장에서는 참 큰 부담입니다. 만약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이게 OECD의 존재 이유까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OECD는 1961년 9월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은 뭐 크게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뭐 OECD 모델 조세 협약 개정하는 거, 그 다음에 90년도 중반에 TP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앞으로 룰을 만들어서 좀 더 뭐를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업무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국가와 국가 간에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OECD가 제안한 필러 1과 필러 2는 기존의 국제조세 체계를 크게 변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국제사회가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된 겁니다. 자, 디지털세 논의의 발단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OECD가 BEPS 프로젝트를 2016년에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구글, 잉글랜드, 그렇죠? UK 이 과세 사건으로 발단이 돼서 그 이후에 OECD에서 BEPS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특히 IT 업종들의 베이스 이로전, 프라핏 시프팅 행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논의를 해오고 2016년에 우리가 BEPS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지금은 전 세계 일정 매출액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각 나라의 글로벌입니다. 각 나라의 과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국가들이 현재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유러피언 유니언은 매출액에 대해서 3%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U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 사실 미국의 IT 기업들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가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EU 회원국들의 과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서 국제조세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법률가죠. 그 다음에 학자로서 이게 도대체 왜 OECD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거 국제사회를 분쟁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럼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전문가니까 뭔가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제사회가 서로 싸우다 보면 치고받다 보면은 논의도 중구난방이 되고 결코 국제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2019년 1월, 작년 1월이 되네요.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라는 영문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4, 50장 되는데요.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버클리 대학에 제 학술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올렸고 그 다음에 유러피언 커미션 해외 및 국내 언론 기관 등을 통해서 3% 디지털 텍스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뭐 금방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여기 제가 버클리 대학 학술 사이트 가지고 있는 학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어요. 상당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러피언 커미션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그 EU가 접근하는 방법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EU 입장에서도 이런 영문 논문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EU는 OECD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영문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뭐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리저너블 솔루션이 들어있으니 OECD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텍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과세 당국은 세금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국세청에 근무를 했지만 국세청의 가장 큰 임무는 세수를 그렇죠? 세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과세 당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을 보면은 1,6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한 190조 원이 되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한 5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 또 이 매출액이 구글이 전 세계 산지에 있는 관계 회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실현한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구글이 영국에 진출을 했던 그 다음에 불란서에 진출을 했던 한국에 진출을 했던 중국에 진출을 했던 그 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소득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에 적정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디지털 서비스 과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제가 이미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OECD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규정. 각 나라의 조세 조약은 OECD 모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OECD 모델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OECD 모델에 고정사업장 규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IT라는 것이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IT 기업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1961년에 OECD가 생겨났을 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룰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법률은 경제 현상, 사회 현상에 어떻게 보면은 뒤를 따라가는 거지 앞서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률이 다 그런 그 원리로 지금 제정이 되고 또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뭐 국세청에도 근무했고 그다음에 PwC, 언스트앤영, 로펌에도 근무를 했지만 많은 외국계 기업들, 다국적 또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 기업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제 경영에 밝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고도의 지혜를 써서 텍스 플래닝을 하고 경영관리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뭐 내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팩트를 어널리시스 합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법률을 구성하고, 그래서 현재 납세자가 하고 있는 국제거래가 우리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을 항상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말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서비스 그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저는 국세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34년 정도의 지금 그 이 경력을 가지고 해오지만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안에 내공이 쌓인다 그러죠. 내공이 쌓인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IT 기업이 생겨나고 나서 이 기업들의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회사 간의 지적재산권 매매 관행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서 Intellectual Property Immigration. 관계회사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원격 사업의 성격이라는 거죠. IT 업종은 다른 사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비행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 물건을 만들어서 반드시 수요자에게 직접 배로 실어서 가든지 뭘로 실어서 가든지 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IT 업종은 사실 영업 형태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IT 관련 상품을 판다. 그 나라 기업의 서버가 한국에 있지 않아도 되고 그 나라 기업의 직원이 한국에 있지 않아도 돼요. 사실상. 그러고도 순수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고객과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OECD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래요. 과세 당국은 과세 당국 입장에서 사안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시야가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어요.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 과세 당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파견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야가 고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밖에서 또 이거를 보면 다른 시야를 가지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과세 당국과 또 밖에서 프로페셔널 생활하면서 양쪽을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병의 원인을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현실을 그다음에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사회과학도 의학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이나 병리 현상이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잘 맞는 그런 처방을 내려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